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잘 오셨어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공시법 제일 강의를 잘하는 저한테 오셨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오셨으니까 나중에 10월달에 그 합격증 가지고 제가 11월 달이 되면은 그 사랑의 연탄 나르기를 해요. 사랑의 연탄 나르기. 작년까지 16년 동안 했었어요. 그래 이제 그 사랑의 연탄 나르기는 일반적으로 11월 둘째 주 수요일 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은 11월 둘째 주 토요일 날에는 시험 후기 산행을 해요. 시험 후기 산행. 제가 그 부동산 공시법 밴드가 있죠. 그죠? 그 공지사항에 올리면은 산행을 합니다. 옛날에는 서울, 부산 이렇게가 여러 군데인데 요즘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연탄 나르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 해보고 싶어요? 이제 중요한 건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중요한 건 가채점을 했는데 60 되어야 오는 겁니다. 아니 60 안 돼도 와도 되는데 스스로가 온다 못 온다 못 옵니다. 스스로가 못 와요. 그래서 가채점 하면 60점 되면 오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연탄 나르기 할 때는 가구가 정할 때 20가구를 정하거든. 그러면 보통 6,000장에서 10,000장 이렇게 해요. 그죠? 근데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 독거 노인이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시니까 이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돌아가셔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양론으로 또 다 가셨어. 그래서 가구 수가 많이 줄었어요. 작년도에는 몇천 장 이렇게 못하고 작년도에는 2,000장 이렇게 했거든. 올해도 그 정도밖에는 못해. 제가 좀 좀 일을 많이 부려먹고 싶은데 땀을 뻘뻘 흘리게 하고 싶은데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연탄을 이럴 때 이제 이런 게 또 있거든. 연탄을 가스로 바꾸면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할아버지들은 가스 요금 아낀다고 안 켜. 그 단점이 있어. 안 켜. 그럼 연탄은 매년 갖다 주니까 마음껏 쓸 수 있다. 그게 이제 사랑의 연탄입니다. 결론은 연탄이 중요한 게 아니고 60점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자, 오늘 여러분들 손 드세요. 오늘 부동산 공시법 밴드에 올라와 있는 기출지문 OX 풀어본 사람만 손 드세요. 자, 공부는 있잖아요. 공부는 정답은 절대 멀리 있지 않거든. 정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다는 거는 휴대폰은 내 품 안에 있답다. 이제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가방이 놓여 있답다. 이제 그 가방이 책이잖아요. 그죠? 그 책 속에 시험 문제 정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정답을 멀리서 찾죠? 가까이 있는데. 맞죠? 네. 그래서 밴드에 올라가는 자료를 읽어보는 때 많이 걸리면 5분 걸리거든. 짧게 걸리면 2분, 3분밖에 안 걸려. 그거를 반복해서 계속 보면서 저는 답을 맞추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낱말만 익숙시키는 겁니다. 낱말. 그럼 예를 들어서 지력확정 청량, 경계보건 청량 들어봤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낱말만 익숙시키는 겁니다. 문제는 나중에 맞추고 안 맞추고는 5, 6월 달이 되면은 다 맞추게 돼 있어. 문제는 다 맞추게 돼 있어요. 밑바탕을 잘 깔아야 되거든. 그래서 꼭 그렇게 하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만약에 모른다 이러면은 밴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거든. 부동산 밴드 검색란에 부동산 공시법 이라면 다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공지사항에 보면 합격 보장반 있다. 합격 보장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만 손 드세요. 됐죠?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날 문제가 나가거든. 그게 있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매주 10문제를 풀고 3월 달부터는 모의고사도 쳐. 24문제 모의고사도 쳐. 오케이? 네, 그러면 1년 동안 하면 최소 500문제 갑니다. 500문제. 그러니까 나중에 8월 달부터는
10문제씩 가는 게 아니에요. 24문제씩 계속 가는 거예요. 24문제씩. 그게 10번이면 8월 달이면 8, 9, 10월 달이잖아요. 그럼 벌써 12번이다. 12번 아니다. 그래도 약 300문제가 된다면 그것만 하더라도 오케이? 그래서 우리 공시법은 150문제만 풀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되거든. 문제를 낼 수 있는 문제가 150문제밖에 안 돼요. 거기서 24문제를 추려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공시법 밴드에 검색란에 그저 밴드 공지사항에 다 나와 있거든. 정답 3번 제출하지 않으면 제외다. 제외 아니다. 제외입니다. 정답을 3번 이상 제출하지 않으면 제외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우는 자에게만 젖을 주는 겁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제외가 됐다 이러면 다시 가입하세요. 다른 사람은 가입을 못합니다. 한번 제외되면 가입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하니까 얼마나 돼서 하니까 특혜는 좀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요약집을 다 받았거든. 분량이 적다 안 적다?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그 앞에 배웠던 것은 요 그림 공시법입니다. 그림 공시법인데 앞으로 수업을 할 때는 이거는 그냥 가방에 넣고 집에 넣고 나중에 요것만 갖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책은 다시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보고 싶으면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칠판에 다 그립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이러면은 요게 나중에 집에 가서 요거를 그림을 찾아볼 수는 있어요. 오케이? 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요약집 이거 한번 읽어는 봤다 안 봤다? 그럼 보통 학생들이 그 강의 계획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강의 계획서를 왜 달라고 그래요? 요번 첫째 주에 범위는 어디까지고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디까지고 이거는 집에서 한번 애써 읽어보기 위해서 강의 계획서 달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읽어도 안 보면서 강의 계획서는 왜 달라고 그러는데 오늘 어디까지 배울 분량을 미리 한번 읽어보는 거라. 그럼 여러분들 자, 이 직장생활이든 어디를 간에 출근 시간이 10시다 이러면 최소 30분 전까지 오는 건 매너입니다. 매너. 오케이? 네, 그럼 30분 전까지 와서 오늘 배워야 될 분량이 있잖아요. 만약에 20페이지까지 간다. 한번 이렇게 쓱 훑어보는 거지. 맞다, 안 맞다? 맞지. 그 다음에 수업을 듣습니다. 그럼 듣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옆에 독서실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됩니다. 거기서 오전에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지. 그러면 짧은 시간에 3번을 볼 수 있거든. 공부는 있잖아요. 반복학습입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학창시절에 내 공부 좀 했다. 이거 여기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학창시절에는 우등생이거든. 공부 잘했거든. 오케이? 네, 근데 지금은 안 통해요.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6과목인데 자기 전공하고 관계 있는 건 1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5과목은 전공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그러면 반복학습하는 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국가가 주는 자격증에는 공짜가 있답다 없다. 꼭 항상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잖아요. 부동산 공시법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출발을 어떻게 출발하냐면 이렇게 출발을 하죠.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2개입니다. 장부는 하나가 등기부예요.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럼 이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 알려주고자 하는 거는 2개입니다. 2개. 하나가 토지의 표시입니다. 하나가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지적 공부를 발급받아 봐라 이 소리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럼 토지의 표시가 뭔데? 소유자가 뭔데?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적 공부가 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지적 공부이라면은 자,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게 지적 공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있거든. 그럼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를 보세요. 주민등록증이 있다.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주민등록증이다. 주민등록 등본이다. 가족관계 증명서다. 이라면 토지,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있다.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 한 번만 해봅시다. 시작. 대자,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적 공부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거든. 오케이? 그러면 토지의 표시죠. 법학 시간에 표시자가 나오면은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표시이라면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게 사람의 표시예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 이렇게 나오거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있다. 토지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럼 이게 토지의 표시이라면 봅시다. 그냥 모를 때는 자기 집 주소 쓰면 됩니다. 자기 집 주소.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이래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이래 나오거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걸 뭐라고 그런다? 소재. 100을 뭐라고 그런다? 지방. 대가 뭐다? 지목. 500이 뭐다? 면적. 이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그래, 이제 좌표가 나오거든. 좌표는 그냥 수학에서 XY 좌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상식선에서 XY 좌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토지가 반듯반듯해야 된다. 구불구불해야 된다. 반대면 이거는 특수지역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 한강 신도시 하는 지역, 저런 지역은 바둑판처럼 나오거든. 그런 지역에서만 이걸 사용하는 거라.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게 토지의 표시.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이거를 안 씁니다. 이거를 안 씁니다. 요 글자만 딱 쓰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 이렇게 딱 쓴다 이 말.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가 있거든. 그래서 소유자가 일 때 이 두 개는 하나입니다. 자, 그럼 요 두 개는 하나 이렇게 했을 때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잠깐만요. 여기에서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요게 하나라는 말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되죠. 만약에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갑이거든. 그럼 소유자 갑이라면 요 갑을 장부에다가 쓸 때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요. 그러니까 항상 법학 시간에서 사람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거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한 개입니다. 한 개. 그걸 합쳐서 성명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다 이 말.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답다. 있지. 그럼 요 을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이제 이때 이제 키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매월 며칠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날짜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요. 그게 이제 만약에 1월 2일이다, 이 말. 그럼 날짜를 쓰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매매로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상속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유정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럼 이게 매매를, 우리는 법학 시간에 말하면 등기 원인, 그럼 이게 변경 원인입니다. 요거는 날짜다, 날짜이다, 날짜.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항상 소유자라는 말은 요게 한 개입니다. 그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경된 날과 변경 원인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부동산은 단독 소유할 수 있다, 공동 소유할 수 있다. 그럼 단독 소유하면 요 위에서 끝나는 거지. 오케이? 그럼 공동 소유하면 지분이 있다. 그러면 공동 소유할 때는 3개를 다 써야 되고 단독 소유할 때는 2개만 쓰면 돼, 안 돼요? 돼. 이제 이렇게 딱 해결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우리가 지적은 사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 사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1장, 2장, 3장, 4장이거든. 1장은 지적을 배워요. 그럼 지적을 배운다는 게 요 토지의 표시를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저거를 배우는 게 1장이에요. 되죠? 2장은 지적 공부를 배웁니다.
여기에서 지적 공부가 여기 있죠. 대장, 도면, 경계점, 자배등록부 이걸 배우는 게 2장이다. 2장. 그럼 3장은 뭐를 배우느냐? 토지 이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토지 이동은 이겁니다. 이게 다시 오는 거라. 다시. 그럼 이러면은 지적 공부의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한다. 그럼 요거 등록을 한다. 그럼 등록한 토지의 표시가 평생 영원히 있다. 변한다. 그 변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토지 이동이다. 맞아요? 네.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목이 변하는 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다. 그럼 면적이 변하는 게 뭐다? 토지 이동. 그럼 소유자가 변하는 거는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그럼 소유자가 변하는 거는 토지 이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는 뭐를 배우느냐? 지적 청량을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원점에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두 개로 나누는 거라.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면 돼. 그 나누면은 앞에 세 개는 청량한다, 안 하면 뒤에 세 개는 청량을 한다. 그러면 지적 공부에 면적을 등록을 해야 돼. 경계는 그림입니다. 그림. 여러분 경계는 그림이라는 게 여러분들 잠깐만 볼게요. 자, 토지가 이렇게 있지. 토지가 이게 도면이다, 도면 아니다. 도면. 그러면 토지가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형상이에요, 형상.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그러면 도면에서 경계는 뭘로 표시한다? 선. 그러면 역으로 가면은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한다?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한다. 그럼 여기서 이리로 와보세요.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한다? 도면. 그럼 여기에 대장과 경계점 자배등록부에는 경계를 등록한다, 안 한다. 그거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면적, 경계, 좌표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청량을 해야 되는 돼요? 해. 그럼 요 세 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소재, 지번, 지목. 청량한다, 안 한다. 그래 두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장으로 들어가거든. 들어가면 이제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책으로 한번 가보면은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봅니다. 여러분, 요게 책에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을 다 그어놨어. 그래, 그거만 딱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가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록.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났다면은 출생신고라는 걸 통해서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되는데요. 해.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보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고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되는데요. 해. 자, 여기서 시험에 날 때 등록을 하는데, 그럼 등록은 누가 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등록은 당연히 국가가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생각하죠. 제 말 들어보세요.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장관이 있어요. 시도지사가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어요. 읍면동장이 있어요. 대충 이해됩니다. 오케이? 네, 그럴 때 우리는 등기는 사법부 소속이거든. 등기는 사법부 소속이에요. 그 항상 대법원장이 들어가는 거라. 그러나 지적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행정부 소속. 그럼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에요. 그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다. 그 아래에 장관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거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케이. 그럼 장관부터 시작을 한다. 그럼 장관이 곧 국가다, 국가. 그러면 그 장관 중에,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법무부 장관이 있다, 교육부 장관이 있다,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다. 그 장관이 여러 사람이 있다. 그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을 담당하는 담당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지적에서 주체를 물었을 때는 요 4명 중에 1명이 답이에요. 맞죠? 네. 그런데 요 사람은 지울 필요는 없고, 요 사람은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자, 쉽게 해볼게요. 이거는 정부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2단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2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읍면동장이 주체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보조 역할을 하는 거야. 보조 역할. 그럼 이 사람은 이것밖에 안 옵니다. 열람 뭐다?
열람 발급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대장을 발급받으러 도면을 발급받으러 옛날에는 구청에다 갔지 김포시청에 갔지. 그러나 요즘에는 전산화가 다 되어 있거든. 그러면 김포시청에 안 가고 동사무소에 가서도 발급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요거는 열람 발급에서만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요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답입니다. 그럼 요 세 사람 중에서 핵심은 이 사람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실향군수 구청장.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지적, 무슨 청이다? 소관청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말을 써도 돼. 이 말을 써도 되는데 요 용어를 쓴다. 요 용어를. 그러니까 이거를 풀이할 때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그 지적에 관한 사무는 어디서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실향군수 구청장.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발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등록은 좀 전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해야 하네요. 해. 그럼 지력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자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변할 수 있다. 그 변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토지 이동. 그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을 때는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하네요. 해. 어디다가 신청한다? 지력소관청. 그럼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지력소관청. 그럼 여기서는 딱 외울 때 등록은 누가 한다? 국장.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토지 이동. 그럼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은 누가 한다? 소유자. 어디다가 신청한다? 지력소관청. 그럼 결정은 누가 한다? 지력소관청. 그럼 이거는 시험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문으로 띄워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답은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요 글자를 볼게요. 지력소관청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답은 이겁니다. 결정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요 글자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요 글자가 제일 중요한 글자다. 여기에서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볼게요. 잠깐만 이리라 볼게요. 자, 요거를 잠깐만 해볼게요. 등기가 있고 지적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주체를 물을 때 등기법의 주체는 4명입니다. 4명. 등기법의 주체는 4명이라는 말은 자, 이래 보세요. 신청으로 한다. 촉탁으로 한다. 직권으로 한다. 법원의 명령으로 한다. 등기법은 4개라 4개. 지적은 2개입니다. 2개. 2개 하나는 뭘 한다? 신청. 하나는 뭘 한다? 직권. 그 지적은 간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은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근데 소유자가 안 하는 거라. 안 하면 지력소관청이 알아서 해버린다. 그게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하면 직권으로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세금 때문에. 오케이? 네, 그럼 직권으로 조사 등록해버려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이 냅니다. 그럼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절차가 있다며, 절차. 그럼 절차를 제가 적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절차를 적어놓고 해볼게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 조사, 토지, 이동, 조사부, 토지 이동, 조서, 토지 이동, 정리, 무슨서, 결의사.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만다, 정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항상 여기서 끝내더라 이 말이에요. 밑으로 안 내려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밑에 만약에 내려갔을 때는 상식으로 보세요. 상식으로. 계획 수립이 먼저 온다, 조사가 먼저 온다, 계획 수립. 맞아요? 그럼 조사를 했으니까 조사부를 작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이게 조서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조사부와 조서의 차이가 뭐냐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합니다. 항상 서면이라는 말이 있고 조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럴 때 개인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뭐라고 붙인다? 서면. 관공서가 작성하는 서류를 뭔다? 조서.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체계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표시가 변하면 서류를 작성해. 그게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럼 요 말을 썼다는 거 이 앞에 4개는 전부 다 생략이 돼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부를 정리한다. 그러면 시험에 있잖아요. 이제 요거를 갖고 항상 장난을 치거든.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딱 집어서 이용, 요렇게 하는 이용.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토지 이동인데 이용이라고 쓴 거예요. 저게 오타가 아니라 째째하다, 째째하지 않다, 째째하다. 저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또 하나 시험에 낼 수 있는 거는 이걸 시도지사 승인상이냐 아니냐 이래 문제를 낼 수 있어. 시도지사 승인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그 두 개만 딱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식으로 보면 돼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군구별로 수립한다. 오더와이더. 여러분들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지. 그럼 지적소관청이 보니까 지적소관청이 시장, 군수, 정자. 그럼 계획 수립도 당연히 시군구별로 수립을 해야지. 맞다. 그 다음에 이제 부득이 하면 무슨 별, 읍면동. 그러면 가볍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됐다. 됐죠.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렵거든. 자, 봅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할 때 뭐를 이야기했냐면 이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지금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좀 전에 배웠던 토지의 등록은 시험에 넣을 확률은 40%입니다. 그 40%인데 핵심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그것만 갖고 말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거든. 들어가면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요렇게 딱 해볼게요. 소재 지번이죠.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봅니다. 어떤 토지를 쓸 때 여기 요렇게 조금 확대를 시켜 볼게요. 어떤 토지를 쓸 때 자, 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여기까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100번지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러면 요게 소재다, 소재이다, 소재. 요게 지번이다, 지번이다, 지번. 그럼 법학에서는 소재, 지번은 분리되면 안 됩니다. 하나로 합쳐야 된다, 안 합쳐야 된다? 합쳐야. 그러니까 제 말은 삼성동에 속아 넘어오지 마세요. 삼성동에 토지 대장은 있답다. 있다, 없다만 답하세요. 자, 삼성동의 토지 대장은 있답다. 없다. 자, 두 번째. 이제 속아 넘어간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없다. 100번지의 토지 대장은 있답다. 없다. 자, 여러분들 아니야. 괜찮아요. 이걸 법학 공부를 할 때 잘해야 돼요. 그럼 삼성동의 토지 대장은 없지. 그럼 100번지의 토지는 없어요. 왜 없느냐면 앞에 글자가 안 나와 있잖아. 그럼 이게 삼성동인지 논현동인지 어떻게 알아? 맞다.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소재와 지번은 분리되면 의미 있답다 없다. 그럼 항상 요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지금부터 알아도 돼. 나중에 2장에서 뭘 배우느냐면은 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배우거든. 그럼 등록 사항을 배울 때 이게 지적 공부잖아요. 이게 지적 공부 2단이다. 그 중에 이럽니다.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등록한다 한다. 이 소재 지번은 사람으로 치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부와 유사한 거라. 그럼 사람을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주민등록증이든 주민등록 등본이든 가족관계 증명서든 여권이든 면허증이든 사람을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럼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는 소재 지번은 써야지. 그럼 이건 이제 시험에 낼 때 지적 공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은 시작 소재, 지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재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소재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행정구역의 명칭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경기도 김포시 삼성동 이게 행정구역의 명칭이지. 맞아요? 네. 그럼 김포시가 서울시로 변할 수 있답다. 이게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요.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거 고치는 거는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하느냐,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느냐, 알아서 고쳐준다가 직권이지. 맞아요? 네. 그럼 이거는 직권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책에도 언급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부터 배우러 갑니다. 지번. 지번을 거꾸로 읽으면 번지지, 번지. 그럼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번지.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집안.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번지라고 읽어도 시험에는 번지라고 나온다, 집안이라고 나온다. 집안.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집안이라고 부르고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번지다. 이해했죠? 네. 자,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는 최근 4년 동안 시험에 출제를 안 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시험에 낼 거리가 많거든. 지적법이 어려운 거는 요것만 어려워요. 나머지는 정말 쉬워요. 요것만 어려워요. 자, 그럼 하나 해봅니다. 집안은 지적 소관청이 집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한다. 그럼 여기서 집안 부여 지역별 있죠. 요게 시작 동리. 그럼 도시는 동마다, 시골에는 리마다 집안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에 낼 때는 이 글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소관청에 하면 오더와이더 O, 국장에 하면 뭐다? X. 이게 시험 문제라.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집안은 북서에서 시작 남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집안의 숫자, 시작, 앞에 이라면 되나? 그러니까 앞에, 뒤에, 끝에, 이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뒤에라는 말은 있답다, 끝에라는 말은 있답다. 아니에요. 책을 공부하면 있답다. 그래, 있지. 그 끝에는 어디서 나오느냐 할 때, 경계점 자배도로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지적도, 도면의 제명, 끝, 좌표라고 표시하고 그때는 끝에가 나온다. 요거는 시작 앞에. 그럼 통과됐어요. 우와, 잘합니다.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가볍게 해결이 되거든. 자, 보세요. 집안은 본번과 부분으로 보세요. 본번과 막대기에서 이용된다. 막대기 표시는 뭐라고 한다? 어이라. 요거는 지문을 띄웁니다.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그럼 가볍게 됐다, 안 됐다? 되죠. 자, 지금부터 이제 이게 어렵다. 이게 어려운데. 토지 이동에 따른 지분의 부여 방법이거든. 토지 이동에 따른 지분의 부여 방법은 4개가 있어, 4개가. 요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데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신규 등록자. 2개다, 2개 아니다. 2개. 2개는 지분 부여 방식이 동일하다면 동일. 그러면 신규 등록으로 묻든 등록 전환으로 묻든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으로 묻든 답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럴 때 연대 봅니다. 자, 인접 토지의 본번에 뭐다? 부번. 예외.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뭐다? 본번. 예외가 적용되는 거 몇 개? 3개. 그러니까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 자,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그림으로 이해를 해볼 때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 자, 요 글자를 볼게요. 시험에 출제인이 시험을 이럴 때는 지문을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쓰면서 요걸 그대로 외워야 돼. 그럼 이게 왜 이래 되는지는 그림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어떤 지역이 있어요. 그럼 지분을 부여합니다. 지분을 부여하면 자, 필지가 지금 여기는 지금 4개밖에 안 그랬지만 김포시 삼성동이 있다면 삼성동의 필지가 만필지다. 그럼 지분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1번이 있다, 100번이 있다, 1000번이 있다, 10,000번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정리를 합니다. 지분은 부여해가는 개념이거든.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우리 반에 학생이 30명이 있어. 그럼 30번이 있지. 그럼 끝번호가 몇 번이다? 30번. 그럼 한 명이 전화가 왔어. 몇 명? 30 몇 번? 1번.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번이 여러 개가 나오면 끝번호를 봐야 돼요. 끝번호가 뭐다? 만. 끝번호를 딱 봐야 돼요. 그러면 요 사이에는 나머지 숫자는 다 생략돼 있지. 맞다. 그럼 만일은 생략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지. 요 끝번호 요 있네. 그럼 요 안에 만일은 있답다, 없다. 9999는 뭐다? 있다. 그건 다 생략을 한 거지. 맞아요. 그때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가 신규 등록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분을 새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끝번호가 몇 번이다? 그럼 만일이지. 맞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봐야 돼요. 요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100번지 옆에 하나가 왔거든. 하나가 왔는데 100번지 옆에 만일 한 개가 뚝 떨어져서 왔다. 합리적이다 아니다? 아니지. 합리적이 아니에요. 지번은 이어져야 돼. 이어져야 된다는 말은 100번지 옆에는 98이나 99나 101이나 102가 있어야지. 100번지 옆에 만일 합리적이지
않아. 그럼 차선책을 생각해야 돼. 그럼 요거 몇 번이다? 100. 그러면 100의 뭐다? 1. 야, 보세요.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봤을 때 만일이 합리력이다. 100의 1이 합리력이다. 100.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걸 문자로 해야 되는 거야. 문자로. 그러면 이거를 문자로 하면은 자 보세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뭐가 있고 법원이다. 그럼 요 인접 토지가 이거잖아요. 그럼 100의 뭐다? 1. 그럼 요거를 문자로 하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뭐가 있다? 본번 이런 거잖아요. 그럼 최종 본번이 몇 번이었다?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니까 1001이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자, 그럼 요거 이제 해결했어요. 자, 그럼 이제 예외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외는 이 세 가지거든. 그 요 세 가지의 지문을 딱 봅니다. 그러면 기억에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돼. 최종 지번의 최종 지번이 몇 번이다? 그러면 여기가 신규등록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는 방법은 만 뭐다? 1. 만의 1. 자, 만일이 합리력이다. 만의 1이 합리력이다. 여러분들 지번은 항상 본번을 주는 게 원칙입니다. 1, 2, 3, 4로 가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볼게요. 다른 말 하나만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예요. 자, 이때 요 1번지가 두 필지로 분할할 수 있다. 있죠. 그럼 분할하기 전에는 한 필지니까 지번이 한 개만 있으면 돼. 분할을 했으니까 필지가 두 개가 됐지. 그럼 지번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는 그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돼. 그 다음에 1 다음에는 2지. 근데 2는 이미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을 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시작. 1에 1. 그 말은 1을 줄 수 있다면 1의 1로는 간다, 안 간다? 안 가. 그러니까 본번을 줄 수 있다면 부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본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맞다. 그럼 여기는 만 뭐다? 1. 그럼 요거를 문자로 하면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요거는 시작.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를 문자로 하면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요거를 문자로 하면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이렇게 놓는 거지. 맞다.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이제 본인이 외우는 거예요. 아니 절차법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문제 못 맞추지.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멀리 떨어져 이거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섬이에요, 섬. 여기가 신규등록지예요. 자, 끝번호가 몇 번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작. 1001. 당연하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요거 하나를 이해해야 되는 거라. 여러 필지다. 여러 필지.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전에 칠판을 봅니다. 요렇게 됐죠. 몇 필지? 한 필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1이 있고 100이 있고 1000이 있고 만이 있거든. 자, 답으로 갑니다. 여기에 문구를 볼게요. 신규 등록은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거지. 그럼 서상간척지를 매립하면 매립지가 한두 필지다, 수만 필지다, 수만 필지입니다. 그러면 매립을 했는데, 자 보세요. 만 필지를 매립했다면 만 필지. 그럼 지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자, 이거를 원칙으로 하면은, 자, 시작.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인접 토지가 몇 번이다? 100. 그럼 보세요. 100의 1, 100의 2, 100의 3, 전부 다 100의 9998, 100의 9999, 100의 마, 이래 되는 거죠. 자, 100가 더 크다, 배꼽이 더 크다, 100은 그럼 합리적 이단이다? 아니다. 그 합리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끝번호 몇 번입니까? 만이잖아요. 그러면 만 뭐다? 1, 만 뭐다? 2, 19,998, 19,999, 2만.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자, 정말합니다. 100번지 옆에 한 필지만 이런 합리적 이단이다? 아니에요. 그런데 100번지 옆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돼서 새로운 신도시. 그래서 만 필지가 새로 생기는 거라. 그때는 만 1부터 2만까지 줘도 돼야 안 돼요? 돼. 자, 그러면 이제 이해했죠? 그럼 이제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됩니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칠판을 딱 보세요. 일단 출제인이 신규등록 등록 전환을 물으면 문장 속에 이 세 글자 중에 한 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찾아내야지.
맞아요? 그럼 세 개 중에 한 개가 들어있다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그럼 요걸로 답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들어있다면 원칙이다, 예외다, 원칙. 그럼 요걸로 답을 해라 이 말.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한번 해볼게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에 있어서 지분 부여 방식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한다. O 덱시다. O 들어갑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한다. O 덱시다. X. 그러면 이거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안 되지.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신규 등록 전환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오더와이더. 문제 푸는 방법 해결했다, 안 했다? 했다. 우와, 잘합니다. 자, 가볍게 넘어갔어요. 그럼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 그냥 이름은 딱 공부하면 되죠. 분할하고 합병, 반대다, 반대 아니다? 반대. 분할은 필지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니까 새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 부번. 합병은 필지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거라 10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했는 거라. 그럼 10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했으니까 지번 10개 중에 한 개만 쓰면 되지. 맞아요? 본번을 쓴다, 부번을 쓴다, 본번. 앞번호 쓴다, 뒷번호 쓴다, 앞번호. 그래서 시작, 본번 중 선순위.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래 합니다. 두 글자만 딱 정리를 해볼게요. 두 글자만 정리해 볼게요. 요거를 후순위이라면 OX다, X. 최종순위 하면 OX다, X. 이런 거를 글자를 말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본번 중 선순위 하면 O, 본번 중 후순위 하면 X, 본번 중 최종순위 하면 뭐다? X. 이렇게 가는 거라. 통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잠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11, 12, 13의 1, 13의 2, 13의 3 필지 중 13의 2가 세 필지로 분할하면 13의 2, 13의 4, 13의 5가 된다. 이해했다, 못했다? 잠깐만 요리를 해볼게요. 자, 이래 해볼게요. 요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내렸죠. 그냥 대충 적어볼게요. 여기가 11, 12. 자, 그럽니다. 13회 뭐다? 1, 13회 뭐다? 3, 13회 뭐다? 2 이래 되겠다. 그러면 요 13회 2가 세 필지로 분할할 수 있답다. 그럼 분할하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지. 그럼 하나는 그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13회 2죠. 그럼 다음은 3이지. 그럼 여기 3이 있답다. 3이 있다. 그럼 시작. 13의 4, 13의 5. 됐다, 안 됐다? 되죠. 그럼 이걸 문자로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위에 거를 요거 없다고 쳤어요. 정답입니다. 본번의 최종 부번은 몇 번이다? 2. 3. 자, 최종 부번은 몇 번이다? 3. 다음 수문부터 부번이니까 뭐다? 4, 5. 이렇게 가는 거지. 좋다? 자, 이리 오세요. 괜찮아요? 이리 오세요. 자, 그럼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요거는 100의 뭐다? 1, 100의 뭐다? 4, 100의 4, 100의, 요거 5라고 갈게요. 100의 뭐다? 2, 이랬어요. 그럼 요게 세 필지로 분할합니다. 그럼 세 필지로 분할하면은, 자, 요렇게 됐다는 거는 이해하죠? 그럼 여기 100의 뭐다? 2입니다. 그러면 여기 100의 뭐다? 5. 그러니까 항상 집어는 끝번호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번호가 몇 번이다? 5. 그러면 100의 6. 그럼 요거를 문자로 해야 되는 거라. 그럼 문자로 하면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럼 100의 뭐다? 7. 그러니까 요 말하고를 읽을 때, 요게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요리로 이제 와보세요.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니까 요거는 칠판을 봅니다. 32의 1, 33의 1, 34, 31이 나오죠. 그러면 합병은 부번을 먼저 쓴다, 본번을 먼저 쓴다, 본번. 앞번호다, 뒷번호다, 앞번호. 그러면 가장 앞번호가 몇 번이다? 34.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시험에는 칠판을 보세요. 출제는 딱 고칠 때 이거는 제가 좀 전에 후순위냐 최종순위냐 요것만 조심하면 되고 이거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부번 이걸 본번으로 고치는 거 이해는 시험 문제가 안 되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러면 분할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 그러니까 본번이다, 부번이다, 부바. 그럼 합병은 뭐다? 본버. 그럼 분할하고 합병은 반대다, 반대이다, 반. 그럼 틀릴 리가 없지. 통과. 맞아요. 네. 다 틀릴 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아, 여기 한 번 나온 적은 있네요. 제 말을 잠깐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지적확정 청량이거든. 자,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도시개발 사업. 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사업자가 들어가면 우리 공시법 시간에 사업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답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도시개발 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농어촌 정비 사업이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청량을 해야 해요. 해. 그 청량 이름을 시작 지적 확정 청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이거든. 그럼 먼저 상식으로 먼저 풀게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기존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바둑판처럼 새로 정합니다. 그럼 지번도 새로 줘야 안 줘요? 줘. 그럼 지번을 새로 줄 때는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어야 새로 준다. 완료되기 전에 준다. 완료되어야. 상식은 사업이 끝나야 지번을 주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 그럼 여기서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 준공 뭐다? 그러면 전에도 지번을 부여할 수 뭐다? 있다. 그때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 이 말이야. 자, 요것만 딱 줄 거면 되죠. 시작. 사업 계획도.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설계도가 있다, 없다? 있죠. 그 설계도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 계획도. 그러면 잠깐만.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이거는 안 했어. 그 왜 안 했냐면은 이거는 다 써야 됩니다. 다 써야 되면 지문이 너무 길어요, 안 길어요? 길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다 써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거든. 그러면 다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밖에 자입니다. 본문이 같은 지번의 그 지번과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경계에 걸쳐 요게 핵심이에요. 제외한 뭐다? 본번. 그럼 여기서 본번 아니면 부번이겠죠. 그럼 답만 할게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하면 기존에 있는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정했어요. 지번도 새로 줍니다. 지번을 새로 주는 거는 처음 주는 거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본번을 쓴다. 부번을 쓴다. 본번. 그러니까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주는 거라. 본번. 부번은 사용하지 않아.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림 그릴 거예요.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세로의 부여보다 적을 때에는 옆에다가 지번수 부족 부족할 때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분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에. 자, 이거는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림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잠깐만 이리라 봅니다. 자, 잠깐만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거든. 요 그림을 제가 칠판에다가, 요 바로 할게요. 그럼 바로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어느 지역이 있어. 어느 지역에 이제 지번이 다 있습니다. 근데 다 생략을 했어요. 생략했는데, 지번입니다. 요게 끝번호가 몇 번입니까? 100.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하면은 김포시 삼성동 전체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전체가 들어간다. 일부가 들어간다. 일부. 여러분들 만약에 김포시 삼성동 전체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간다는 거는 대형 신도시를 만드는 거지. 뭐 일산 신도시나 평촌 신도시 그런 데는 동 자체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러나 일반적인 도시개발 사업할 때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있다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입니다. 요것만큼만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 이제 옛날 지번입니다. 여기 몇이다? 1, 2, 3, 4 이렇게 쭉 있지. 그럼 요 6의 1은 있죠? 6은 있다 없다? 그럼 6은 없다는 거는 다른 토지와 합병했다는 소리지. 맞다. 맞아. 그럼 여기서 7이 있죠? 그럼 요거를 해구도록을 할 때는 요게 7번지였지. 그럼 한 필지였는데 반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고 반은 안 들어갔다는 말이지. 맞다. 그럼 여기를 보세요. 요거는 3번이 있죠. 그럼 3번지가 분할해서 시작 3의 1. 그럼 분할도 할 수 있다. 이제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요게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면 기존의 토지 깡그리면 그 필지를 새로 정합니다. 지번도 새로 줘야 안 줘요? 줄 때는
본번만 줍니다. 본번만.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줍니다. 그럼 요거 몇 번? 1번. 그럼 여기 몇 번? 1번. 요거 몇 번? 2번. 그럼 여기서 3번은 안 써요. 왜 안 쓰느냐면 여기 3이 있죠. 요 3의 1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요거를 예쁘게 말하면 요렇게 딱 되었거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안과 밖에 본번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이건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작 4, 여기 시작 5. 요거는 본번이다, 부번이다? 부번은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여기 7이죠. 7은 반은 들어갔고 반은 안 들어갔지. 그럼 요걸 쓰면 여기 또 7이 있잖아. 그럼 쓸 수 뭐다? 없다. 그래서 경계에 걸쳐 있는 지문은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함. 그 다음에 그럼 안 하면 시작 8. 그 다음에 뭐다? 9. 그럼 요거를 예쁘게 말하면은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의 안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하고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지번을 제외한 종전 지번 중 본번만 부여하는 거라. 그럼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 부여해 오다 보니까 지번이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면 끝번호가 몇 번 했다? 100. 자, 시작. 100에 1, 100에 2, 100에 3. 맞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이랍니다.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에서보다 적을 때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모부터 본번으로 부여할 수마다 있다. 아니면 블록 단위. 요게 하나, 둘, 이해되죠? 네. 우리가 이거 1블록, 2블록, 3블록. 그러면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고 필지마다 부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럽니다.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고 필지마다 부분을 부여할 수마다 있다. 자, 대충 그림은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자, 했어요. 그럼 칠판을 잠깐 해볼게요.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걸 다 쓸 수 없어요. 시험에 낸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면 한 개만 딱 기억합니다. 도시개발 사업하면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요거는 몇 줄? 두 줄이니까 시험에 낼 수 있지. 그럼 이거는 두 줄이 넘으니까 시험에 못 낸다 이 말이에요. 아니, 세 줄까지는 시험에 낼 수 있어요. 좋다, 네 줄까지도 됩니다. 근데 다섯 줄, 여섯 줄 이러면 요게 지금 요거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이거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의 안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하고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지번을 제외한 종전지번적 법. 이게 있잖아요. 요거 앞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법에 있는 거를 제가 읽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의 이렇게 앞에 벌써 두 줄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이게 지금 몇 줄이 되는 거예요? 6줄이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시험에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두 줄밖에 안 되잖아. 살을 붙여서 세 줄밖에 안 된다 이 말. 그럼 시험에 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한 개만 딱 기억하세요. 그냥 본번만 기억하세요. 도시개발 사업하면 여기 있네. 도시개발 무슨 번? 본번. 맞아요. 네. 우와, 오늘 공부를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를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 자, 여기 봅니다.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하노?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럼 요거 잠깐만, 요거 하나만 잠깐만 해보고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이거 안 나와. 좋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